이쯤에서 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고마워요 넘버원 두 번째 사연. 넘버원 방송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가 그 위기탈출 넘버원 보면서 불이 났을 때, 지하철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줘서 지하철에서 떨어졌을 때 배수구로 피하는 거요. 지하철에서 불났을 때 소화기로 불 끄는 법이. 제가 넘버원에서 봤는데 그 철로에서 멀리 떨어진 저 공간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동안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는 지하철 선로 추락부터 실내 화재, 고압 감전사까지 지하철과 관련된 많은 안전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기억하십니까?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를 초래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사고. 방송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승객들이 그 열차에서 모두 내려야 하는 그런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넘버원이 방송된 이후에는 시민들의 그 안전의식이 굉장히 달라져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 다행입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이 사고에 대해 방송한 이후 1년에 평균 28건이 발생하던 운행 중지 사고가 5건으로 평균 사고율이 무려 3분의 1로 줄어들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보다 안전해졌습니다. 야, 많이 줄었네요. 그렇다면 넘버원 방송 이전 1년에 평균 28건의 지하철 운행 중단을 불러왔던 이 사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1년에 평균 28건의 지하철 운행 중단을 불러왔던 이 사고. 현재는 5건입니다. 예? 아니, 야, 이게 뭘까요라는 문제인데. 뭐가 1년에 28번이나 일어나요? 예?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이 운행 중단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데 방송이 나간 다음에 고쳐졌다. 그러니까 5건 정도로 줄었다 이거죠. 지금 지하철이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터널 아니나 이런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지하철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 정말요? 사이 느낌이 와요. 지하철 2호선에서 특히 그럼요. 장사하셨죠? 뭐 했어요? 아까 만약에 뭐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문제가 입질이 왔다면 요건 벌써 투망을 던졌어요. 요게 뭐냐면 막차나 내지는 사람이 굉장히 붐빌 때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취객들의 난동. 술 드시고 나서 갑자기 몸을 못 가누고 떨어질까 말까 굉장히 노심초사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차되는 경우가 많다. 그게 가보세요. 한 단계 더 가서 전화기 앞으로 가서 좀 얘기하세요. 발표하세요. 밀가루를 두려워하지 여기서 말고 얘기하지 말고. 발표하세요. 굉장히 크게 얘기했는데 이 앞에 오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취객들이 말이죠. 취객들의 난동이 한 단계 더 지나쳐서 선로에서 떨어지는 경우. 철로에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지하철에서 많죠.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경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먼저 쓰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불안해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분 자꾸 모르시면서. 예. 난 조영기 씨가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이런 궁금증을 지하철 타실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호기심 많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면 그렇죠. 그 문 옆에 써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이러이러한 장치를 어떻게 움직여서 문을 여실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비상시에 그걸 보고 대피하라고. 근데 맞아요. 지하철에 비상시가 뭐 그렇게 흔하게 일어납니까? 그거 되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죠. 지하철 운행 중에 그걸 장난으로 누가 들려요? 운행 중에 정말 어떻게 잘못해가 조작을 해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 자동으로 서게 될 테니까 그런 장난을 통해서 이 사고가 일어나지 일단 않을까. 호기심은 좀 생기는데. 말이 길다. 호기심은 생기는데 맞아요. 어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맞아요. 그럼요. 아니, 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가다가 아닌가? 잘 갔어요. 가긴 비슷하게. 예, 근데 그렇죠. 아니고. 오답으로 잘 갔죠. 한석준 씨가 예. 잘 갔어요. 그래요? 근처까지 잘 갔다가 아니 근데 바로 옆길로 샜어요.
뭐 그럼 그게 저기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요. 한석수 씨. 저분 몰라요? 답 몰라요? 아니. 저 이거 그러면 봐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석준 씨 네네. 패를 한 번 내고 맞았으면 들어와. 제가 딱 옆길로 샜네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패가. 장난할 때 한 번만 더 할게요. 야 굴하지 않아요. 용기 여는 좋아요. 것보다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요? 저 비상벨 누르면 어떻게 될까? 에이, 그게 비상벨을 누른 겁니다. 비상벨이 있어요, 여기? 야 이거 한석준 씨 굴욕이에요 굴욕. 우리 저기 푸시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쁜 왜 나쁜 사람이야? 이거야. 뭔데? 야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왔어. 나쁜 사람들 이거 지하철 말해, 수사달라 가봐. 여기 가서 해. 가서 하고 와. 얘기해봐. 지하철 수사 같은 거 하려나 보다. 근데 불안해 너무 갑자기 왔어 지금 답이. 그 뭐냐 이 사람 많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소매치기 분들입니다. 정말 소매치기 당했다고 지하철이 씁니까? 소매치기 당하면은 잡아야 돼요. 아유. 그렇기 때문에 비상벨을 누르잖아요. 누르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다음 정거장 가지 마십시오. 세우십시오. 그래서 범인을 왜 지하철을 끌고 경찰서로 가기로 해? 지하철을 끌고 파출소에 가서 쓰지 그래? 참, 제기. 소매치기. 이런 경우는 밀가루가 나 이거 아까워요. 진짜 답답하네. 정말로 하나 줘. 정말 하나만 시원하게 하나 줄게. 정말 제가 시원한 거. 오늘부터 진짜 진정한 형님으로 모실게요. 내가 진짜, 예. 시원한 거. 이 아이스크림 그 하드바 있죠, 바. 예, 예. 바로 생긴 아이스크림을 들고 탔어요, 지하철에. 근데 빨아먹어서 쭉쭉쭉. 제 스틱만 남았어. 쓰레기통이 없어, 근데. 지하철 안에. 어디다 보래요? 근데 주머니에 넣기는 뭐해? 그렇죠. 알았다. 나 알았다. 정확한 키포인트. 아이스크림이나 또는 그 밖의 이물질이나 열쇠 같은 거를 장난친다고 문틈에 열렸다 닫힐 때 껴놓는 거예요. 또 열려? 문틈에. 그럼 문이 문틈에 다시 억지로 열리죠. 낀다던가. 그럼요. 열이 다시 열려야. 그렇기 때문에 운행 상태가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정확해. 저도 머리카락이 낀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일명 비슷한 거예요. 야 이게 정답인데. 맞아요, 정답. 이게 오케이, 정답이야. 확실해. 이게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그럼 그냥 문이 다시 열리죠. 위기 탈출 넘버원. 넘버원 방송 이전 1년에 평균 28건의 지하철 운행 중단을 불러왔던 이 사고는 정답은 지하철 이물질 끼임 사고였습니다. 저쪽에다 껴 먹어봐요. 지하철 문틈에 이물질이 끼이면 어떻게 되는지 작년 6월 24일 방송부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전동차 출입문의 틈새는 불과 1cm. 저 사이에 여기에 여성용 지갑을 끼우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가네요. 문이 열리자 틈새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지갑. 순식간에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렇다면 훨씬 두꺼운 책은 어떨까요? 저것도 들어가요? 서서히 오그러들면서 좁은 틈으로 말려 들어가는 두꺼운 책. 문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책에 끼인 출입문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지 역시 문에 끼이자 이내 멈춰버리는 출입문. 겹겹이 뭉쳐진 신문지가 좁은 틈새에 끼자 문은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 저거 위험하군요. 이렇게 전동차 문 사이로 빨려 들어가 출입문 고장을 일으키는 이물질. 실제로 이러한 이물질이 얼마나 끼는지 차량기지 검수고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두꺼운 책부터 사전 아닌가요 신용카드, 장난으로 이렇게 호기심 삼아 이렇게 붙다가 아이스크림 막대까지, 심지어 전자계산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지갑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다 전동차 한 대에서 나온 이물질. 엄청나네요. 실제로 지하철 출입문을 뜯어보면 전동차 한 대에 평균 사과 한 상자 분량의 이물질이 수거되는데 그 종류도 가지가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지하철 이물질 끼임 사고. 넘버원 방송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실제 전동차를 점검해 보니 아이스크림 막대, 각종 전단지, 그리고 머리핀 등이 보이는데 전동차 한 대에서 꼼꼼히 이물질을 수거해 보니 많이 줄었어요. 많지는 않은요. 사과 박스에서 예전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지하철 출입문에 이물질을 끼워 넣으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방송한 이후 출입문 이물질 끼임 장애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행동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방송 이후 고의로 이물질을 끼워 넣는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바닥에 구슬이나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고르다가 틈새에 끼어 운행 중단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지하철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이 있으면 바로 주워주십시오. 지금까지 넘버원에서는 예. 총 4번 지하철 관련한 내용을 방송해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분들이 감사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그중에 감동적인 사연 하나가 시각장애인 분이 철로에 떨어졌는데 마침 그 방송 내용을 떠올리시고 그 배수구 옆쪽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네, 좀 살아나신 거죠. 그 사고를 피하신 거죠. 정말 그 넘버원의 MC로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보람 있죠. 정말 뿌듯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죠, 선생님. 저 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밖에 또 사고 많이 나는 게 또 유형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끼임 사고 말고. 그렇죠. 저 교관님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까? 물론 저 끼임 사고가 제일 많은데 그 학생들 장난으로 비상벨을 누르는 사고 같은 게 뭐 흔치 않은 경우도 흔치 않지만 좀 있고요. 또 일부러 그 취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못 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저 교관님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게 끼잖아요. 뭐 해서 끼면은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방 뭐 이런 거. 뭐 가방이나 뭐 내 의지를 저렇게 일부러 껴놓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간 건데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쇼핑백 같은 옷이나 이런 게 끼어 있을 때 전동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동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전동차 문에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뭐가 끼면은 감지가 돼요. 근데 센서가 문 위에 있다 보니까 중간 아래쪽에 끼면은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뭐 끼었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영무원이 듣고서 전동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전동차 내라면은 인터폰이 있습니다. 인터폰을 눌러가지고 기관사하고 연락을 해서 문에 뭐가 끼었으니까 운행하지 말아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끼면은 빨리 여기 끼었어요! 대부분의 사고가 그런데 사고가 났다는 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사고가 더 커져요. 그렇죠.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있다는 걸 다 같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고마워요 넘버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